요번 세미나에서 뭐랄까 그저 이병환 씨 얘기가 나와갖고 뭐야 팔란티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팔란티어가 하는 일이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온톨로지는 뭐 뭐야 그 철학 쪽에는 뭐 존재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온톨로지의 반대가 뭐 대가 되는 개념이 이제 재료, 예? 그러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개념이 정립이 안 된 어떤 그런 데이터 더미 뭐 이런 거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럼 말하자면 이제 그 개념이 정립이 안 된 상태는 이제 말하자면 카오스, 혼돈 뭐 이런 거로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 상대적으로는 이제 존재, 사람의 어떤 그림자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어? 떤 행동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그 개념이 있으면은 그거는 온톨로지의 어떤 그러한 가 구성된 거로 본다. 뭐 이런 정도로. 예를 들자면 이제 레고 더미 같은 경우는 어떤 구체적인 개념이 구현이 안 된 거니까 말하자면 혼돈이고 재료에 불과한 상태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어떤 아이가 주로 이제 남자애들은 로봇 같은 걸 주로 만드는 건 로봇 개념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만든 거고, 이게 말하자면은 존재를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온톨로지는 말하자면 존재론이다, 막 이런 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 생물이라면 사실은 다 하는 거죠. 강아지들도 그 뭐야 어떤 뭐 대상이 있으면은 그거를 먹이로나 아니면 뭐 피해갈 대상으로나, 예? 존재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래야 자기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그러자면 말하자면 어떤 현대에서만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살아있는 생물, 그러니까 특히 동물이라면은 그걸 구성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흔히, 예? 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재료만 있는 레고에서 말하자면 어린애들은 이제 어떤 애들은 이제 공주 같은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어떤 애는 로봇을 만들고, 어떤 뭐 애들은 뭐 탱크 만들고, 어떤 애는 집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존재를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 온톨로지가 워낙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존재론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워낙 폭이 넓고, 뭐 사실 뭐 제가 다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있으니까 그냥 그 뭐야 이게 아마 여기 써진 거는 실무적 운영 규칙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AI 시대가 지금 대세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상으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걸 실무적으로 했었던 입장이고, 그래서 요런 정도의 뭐랄까 그 정의를 따라가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예. 그러니까 대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연결되며 무엇을 할지 실무적 운영 규칙이다. 예. 근데 실무적 운영 규칙이라는 말에 저는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뭐 순간순간 어, 계속 이제 새롭게 변하는 개념을 따라가면서 데이터를 따라가면서 개념을 계속 새로 구축을 한다는 거죠. 예. 거기에 상대되는 개념은 이제 그 뭐야 본질적이고 절대화된 어떤 그러한 운영 규칙, 뭐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람의 형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본질적인 거. 그러면 말하자면 그 뭐 실존이 뭐 본질에 우선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변화무쌍한 실존을 말하자면 관심을 둔다는 입장하고 뭐 비슷하지 않을까. 예. 말하자면 임시적이고 가설적인
그리고 가정적인 어떤 그러한 개념을 만드는 것. 예. 그럼 뭐 사실은 여기에 비하면은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그 상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그때그때 상을 짓는 거죠. 막 그러니까는 그 뭐야 저기서 그 팔란티오에서 만드는 상은 아주 막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데이터 위에 지속적으로 계속 그 상을 드러내게 해갖고 현재 시점에서 최상의 판단이 무엇냐 이거를 묻는 거죠. 예, 그런 것.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불교에서는 상을 짓지 마라. 뭐 상을 안 지을 수는 없죠. 어떻게 사람이 그 뭐야 고양이는 같이 놀아야 되고 호랑이는 피해야 되는데 호랑이하고 그 고양이를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어떤 그 호랑이에 대한 상을 그 살인마 막 이런 걸로 맞으면 저기 고정 짓지 말라 막 그런 뜻으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혼돈은 조화이기도 하고 혼돈이기도 하다. 예. 예를 들면은 그 갑순이 갑돌이가 산다. 거기엔 뭐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혼돈 속기도 하지만 그 어울림 자체는 조화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여기에 하나의 어떤 기준이 들어오면은 그 하나의 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뭐야 한반도라는 기준이 딱 생기면은 뭐 두만강 아래 갑순이한테는 두만강 넘어 갑돌이가 이제 오랑캐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질서이죠. 그 어떻게 보면 그거를 바라는 세력이 있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흘러가고 우리한테는 그 정도 기준은 이제 막 못 바뀌어 있다시피 돼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돼서 우리에게는 한반도가 그려지고 그 남북의 분화도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막스주의나 자본주의 같은 이념에 의한 존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예? 이승만파, 그 김일성파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적이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 편이고 그러니까 갑순이 갑돌이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막 총불을 들이대고 너 어디야 물어보면은 이게 지금 이러한 존재론이나 이런 기준이 어쨌든 아주 저 뭐랄까 부정적인 면에서의 어떤 하나의 기준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존재론은 특히 이념의 존재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좋지 않은 질서에 한 이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노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의 조화가 깨지면 효가 들어온다. 효는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정의 조화가 뭐 말하자면 있으면 여우굴에 여우들이 새끼들이 오물오물하고 살고 있으면은 사실은 거기에는 다른 기준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서로 깨밀고 맞고 그 다음에 부모가 새끼가 어미가 새끼를 깨물고 서로 부르다 보면은 거기에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효라고 하는 인위적인 기준.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질서를 잡는 기준이 되는데 그거는 조화가 깨졌을 때 예. 그리고 그랬을 때 필요한 거지 그 본질적인 어떤 혼돈의 상태에서의 조화를 유지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노자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 조화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예. 화이트헤드의 그 자연의 개념도 크게 봐서는 온톨로지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원래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장은 아니지만 맨 끝에 보면은 궁극적인 물리 개념들이라고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게 뭐 빛이나 중력 상대성 원리 뭐 이런 것에 대한 화이트헤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정의 뭐 이런 건지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보다는 뭐랄까 화이트헤드의 접근 방식 자체를 재점검하는 게 먼저 쭉 얘기했던 거 이분화를 극복하는 거, 그 다음에 지속을 대성을 삼는 거, 그 다음에 감각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정신이 그 지속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객체가 구성되는지를 다시 한번은 점검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에 대한 그 얘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뭐랄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조금 더 이제 온톨로지 관점에서 이렇게 좀 한번 접근을 한다면은 그 뭐랄까, 일단은 그 정신이 어떻게 오해 없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분화의 방법 말하자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자연을 잡을 수 있을까? 자연에 대한 말하자면 그 개연성 있는 객체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정도의 접근인 것 같아요. 그 방법론을 이제 9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먼저 쭉 얘기 나왔던 게 다시 반복이 돼요. 결국 우리는 감각 알아차림, 정신은 감각 알아차림의 방법론으로 지속에 접근하고 그 속에 이제 드러난 사건들을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그 무시간적 공간 위에 찍을 수 있느냐, 어떻게 찍어야 우리가 그 말하자면 그 객체 자체를 뭐랄까 그 개연성 있게 말하자면 오해 없이 자연에 있는 걸 그대로 찍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온톨로지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랄까 감각 알아차림의 관점, 도구라는 어떤 감각 알아차림의 도구를 그 지속이라는 거를 캐치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해왔고, 이거는 말하자면 다시 한번 저거를 하는 거죠.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책의 267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식은 본질적으로 의미작용의 산물이다. 이건 의미작용은 말하자면 여기서 어떤 관점을 선택을 하고 그 관점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대상을 봄으로써 거기에 맞는 존재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떤 뭐랄까 그 무시간적 개념, 그러니까 순수한 개념의 세계에다가 어떤 그 자연에 있는 기하학적 구조를 그려낼 수가 있다. 그 방향으로 그려내고자 한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한 거로 보입니다. 화이트헤드의 관점을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연과 정신을 이렇게 가운데 선으로 나눌 수 있고, 어쨌거나 이제 정신 입장에서는 감각 알아차림이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 방법을 통해서 자연을 이제 접근을 해 가는데, 이제 화이트헤드는 그 속에서 그 자연은 뭐랄까 지속의 형식으로 비춰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이제
정신 속어로는 이제 사건으로 우리한테 인지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어떤 그런 관점인 시공간의 어떤 그런 시각으로 우리에게 어쨌든 개념화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개념으로 작동하고 객체로서 우리에게 자리한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건 자체는 연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근본적인 관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 덩어리 자체, 그리고 시공간이나 어떤 우리의 관점에 의해서 분리가 되면은 피상적인 부분으로 분리가 된다. 그리고 이 숫자는 자연의 개념에 있는 어떤 그런 폐지수예요. 예. 그래서 시공간 사건 같은 거는 시공간 이전의 근본 관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여러 가지 관계가 덩어리로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공간의 관점이라는 거를 관점을 통과하게 되면은 많은 근본적인 관계를 막 털어내고 시공간의 관점, 뭐 이제 칸트가 얘기했던 어떤 그러한 그 뭐랄까 그 감각에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시공간 도구라는 걸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을 통과했을 때 피상적인 것들이 우리한테 남는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은 보다 실타래처럼 묶여 있는 많은 어떤 그런 덩어리고, 표상은 그로부터 비춰진 하나의 어떤 일면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상은, 물론 현상 자체도 물 자체에 비하면은, 물건 자체, 자연 자체에 비하면은 아주 일반 아주 일면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 자체도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포착이 되면 더 이제 말하자면 정제됐다기보다는 우리의 관점이 더 강화된 그러한 말하면 객체를 하나의 어떤 그 표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뉴턴의 어떤 그런 만일력이 만들어지는 관점을 보면은 사과가 떨어진다, 뭐 달이 공전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만환경 자료나 뭐 어쨌든 뭐야 케플러나 이런 선구자들에 의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로 주었고, 그래서 그 속에 질량 관계, 거리, 힘 관계를 뉴턴이 정리를 했죠. 그리고 말하자면 거기에는 코페르니쿠스의 관점이나 케플러의 관점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만유인력이라는 표상을 이제 말하자면 확보하게 됐다. 그리고 이거는 뭐 결국은 지금 우리 현대의 기술로서도 아주 중요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교과서에 아주 기준이 돼 있죠. 과학의 기준 같은 거. 그리고 또 1900년도 이전에 흑체 실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 표상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풀려고 1900년에 프랑크가 양자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그것이 이제 플랑크 상수라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양자역학이 나타나고 그 현대 문명의 어떤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죠. 말하자면 이렇게 양자역학, 그 다음에 만유인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현상으로부터 추출된 표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어쨌든 자연의 개념의 책에서도 그 구체적인 평판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프랑크 상수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근데 프랑크 상수라고 딱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자연이 기본적인 단위 크기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평판이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어쨌거나 보면은 과학은 상상적 존재,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이나 미신 뭐 이런 것들로부터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들, 예, 로 말하자면 존재를 구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이제 온톨로지 존재 방식을 말하자면 구성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는 뭐 라투르의 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기. 예. 이것도 워낙 존재론이나 온톨로지의 개념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넣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라투르 입장에서는 현재의 세계가 왜곡돼 있다. 왜 그러냐? 그 왜곡의 주체들이, 예? 트럼프나 히틀러 같은 어떤 마이너스 글로벌 로컬 마이너스의 주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주체로서 대지를 그려볼 수 있겠다. 뭐 이러한 관점을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죠. 이러한 관점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제시가 되면은 뭐 거기에 맞는 이제 말하자면 바람직한 힘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뭐랄까 그 라뚜르의 관점에서 그려지는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벌써 한 7년 돼가네. 8년. 그때 저기 뭐야 그 썼던 책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무시간적 공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네요. 어쩐지 하이테드 책을 읽으면서 그게 나름대로 낯설지 않는 게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썼던 개념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화이트헤드는 너무 오래 와서 읽었지만, 예, 뭐, 뭐, 뭐 대부분의 어떤 생각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는 생각들이니까, 예. 어쨌든 그때 어떤 이런 클래스하고 속성 문제, 그다음에 요 가상 객체를 가지고 제가 이제 에너지를 말하자면 업을 했던 입장에서 이런 개념을 한번 구축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막 그쪽에 그 책에도 101페이지에 보면 이런 메모가 있었네요. 프로그램에서 형상을 클래스로 만들어진 거를 객체로 표현해서 어, 하며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인스턴스화라고 한다. 인스턴스는 뭐 이렇게 발생 뭐 그런 의미더라고요.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인스턴스라고 할 수 있죠. 그 밀가루를 붓고 떡거덕하고 이제 열을 주고 꺼내내는 그 과정. 그래서 붕어빵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객체가 하나씩 나오는 거지. 예. 전에 이제 제가 뭐랄까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온톨로지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네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형상을 정의를 하고 클래스 그것이 그 객체로 만들어지는데 그 만드는 과정을 인스턴스라고 해요. 예. 근데 어쨌거나 그때는 뭐랄까 그 현실 속에 있는 어떤 그런 플라톤의 동물의 비유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그 뭐랄까 가상 세계의 객체와 연결되는 방법 뭐랄까 그런 그거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객체는 이제 그 컴퓨터 세계, 사이버 세계를 전제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한번 그림을 그렸던 거를 참고로 한번 붙여봤어요.